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문제도 정부와 논의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 수출 상황이 초순보다 다소 개선됐습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 수출액은 2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 줄었다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 늘어나 누적 16,670명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 이후 3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리 일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까지 지속적으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강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기술주 훈풍이 좀 불어왔고요. 이로 인해서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갑작스럽게 코스닥이 밀리는가 하면 코스피도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고요. 계단식으로 좀 빠지다가 다시 올리고 오전에는 좀 정신없게 흘러가다가 오후 들어서 강세장으로 확실히 변한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상승폭이 괜찮습니다. 2%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가 넘게 올라가면서 종목들 일제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종목도 있고요. 반등이 좀 지지부진하게 나오는 종목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계실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전화 상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이어갈 테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객장 상황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제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그냥 그 수급 주별별 그 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텔레콤, LG화학 등의 주식을 좀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진세미캠, 엔지캠 생명화학, 그리고 알테오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NC소프트, LG유플러스를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첨보, 동진세미켄, CJ이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공통적으로 좀 동진세미캠을 동반 순매수세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특징적인 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한마디로 또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 하락 이후에 오늘 좀 반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미중 회담 관련한 논의가 이제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최근에 상승에 따른 그런 주가 고평가 부담에 따라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의 국정일부 위임 보도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경협주라든지 방산주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어렵겠지만 예측을 해볼까요? 네, 우선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차 이제 급증을 하면서 2차 팬데믹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향후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의 증시 액탁금이라든지 또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봤을 때 풍부한 시장의 좀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지난 3월 같은 그러한 큰 폭의 하락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또 언택트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좀 기조와 마찬가지로 좀 언택트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처럼 언택트주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컨택트주들 같은 경우에 재차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컨셉처럼 이제 언택트주에서 컨택트주로 이동하는 그러한 시장 스타일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또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급락을 딛고 양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면서 2,320선까지 회복해냈고요. 오늘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닥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8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LG 디스플레이, 빅텍, 필로시스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북한 김여정의 위임 통치 소식에 오늘 방산주들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빅텍이 현재는 14% 넘게 올라갔고요. 거래가 8,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급등으로 출발한 주가가 오전장의 상승폭을 점차 줄이다가요.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고받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에 비해 권한을 이양하고 있지만 후계자 통치는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한편 북한 정치 권력 구도의 변화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오늘 빅텍을 비롯해서 퍼스텍, 스페코 등 방산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 지하철에 투명 OLED를 공급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13,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상승폭 꾸준히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고가는 13,500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중국 베이징과 선전 지하철에 세계 최초로 윈도우형 투명 OLED를 공급했습니다. 객실 내에 탑재된 55인치 투명 OLED는 열차 운행, 위치, 지하철 환승 등의 정보와 일기예보 뉴스 등을 제공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철도 업체 및 열차용 글라스 업체들과 협력해 주요 지역 지하철에 투명 OLED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투명 OLED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 현재로서는 LG 디스플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관계사의 미국 FDA 허가 소식에 나흘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3,775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개장 직후에 상한가 기록하면서 4거래일 연속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지난 18일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FDA로부터 검체 채취 키트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키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군산 2공장에 라인을 추가 증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필로시스 헬스케어의 상한가가 이어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또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어요. 급락하다가 또 급반등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도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만한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걸까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도 근소한 차이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차지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최근의 동향들이 그대로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서 보여진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했다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는 바이오 업종이 대세죠. 이번에 실적 발표한 흐름들도 보게 되면은 물론 SK 하이닉스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괜찮지만은 여전히 실적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앞으로 된 전망에 대해서 무게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 바이오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만 보게 되면 단적으로 일단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난달부터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D램 점유율이 한 30% 가까이 되는 글로벌 시장의 2위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도 점유율 5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메모리 업황이 악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실적의 변화 요인들이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실적 동향을 봤을 때 작년까지는 그래도 2017년도 18년도에 메모리 호황 시절을 뒤로하고 작년에 부진을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상저 하고를 보이면서 기대감이 높았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상고 하저의 분기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주가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그 상반기에 그래도 그나마 선전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이 서브 업체들이 오히려 어떤 재고를 과잉 축적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분위기가 혹시나 지금 재택근무나 원격 화상회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서버도 늘려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19로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떡하느냐 라는 관점 쪽에서 재고를 마구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과잉 재고에 대한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를 들어서면서 너무 많이 샀다. 그러면 좀 일단 유보 이런 관점으로 나오면서의 변화가 지금 서버용 D램 쪽에서 뚜렷이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반전이 될 만한 요인들은 오히려 지금 모바일 D램 쪽에서 특히 스마트폰이 조금 더 판매가 잘 돼서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D램이 개선되든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하반기에 나올 콘솔 게임이죠. 대표적인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같은 경우도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인기가 끌게 되면 그에 따른 메모리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쪽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확보가 돼야 일단 생각보다 좀 빠르게 메모리 반도체의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눈여겨보고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 타격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사이익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쪽이 오히려 화웨이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쪽이 뭐 인도라든가 유럽 쪽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는 매출이 15% 정도 차지할 정도로 화웨이에 대한 비중이 크고요. 여기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 미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납품을 못한다라고 하면 매출 자체에 대한 타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화웨이 제재가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없는 흐름들이다라는 관점들이 지금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최근에 빠른 낙폭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할 수 있는 전략은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아직 업황이 불투명한 흐름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 한 75,000원대에서 6,000원대 정도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업황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 반영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수주도 좋고 게다가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들까지 확인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누가 개발하건 글로벌 1위의 CMO, 즉 위탁 생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개발을 하든 간에 생산은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주의 기회가 넓어진 것도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지금 여기서 급하게 또 주가가 20-30% 더 갈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 지금 기조 쪽에서 아직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즉
시가총액 5조가 넘어 53조대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총 2위 자리가 싸움이 강한데 이게 어떤 둘 중에 어떤 좋아지는 부분보다는 누가 더 부진하느냐에 따른 부분들 쪽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삼바도 그렇지만 상장사 실적 분석을 이제 해볼 시기잖아요. 실적이 다 나왔으니까. 현재 동향부터 관심 종목까지 어떤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상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나왔고 윤곽은 대충 아실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12월 결산법인 592곳 중심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 매출액은 5.8% 감소를 했고요. 작년 상반기보다 5.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4%대, 순이익은 34%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 수치를 봤을 때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진했을 것이라는 관점들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상장사 171곳, 그러니까 약 한 29%, 조금 더 쓰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는 3개 중에 1개는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 부진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기업들 실적 관련된 이번에 타격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그나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어떤 서비스 관련된 업종, 내수 관련된 쪽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컨택트가 아닌 언택트 쪽이죠. 이런 쪽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실적을 이끌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19% 늘었고 영업이익은 25%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언택트 쪽으로도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를 만약에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들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들이 오히려 지금 어떤 더 나머지 종목들로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더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뚜렷하고요. 그래서 특히 영업이익률을 삼성전자를 제외하게 되면 3.36%, 그러니까 즉 1,000원을 팔아서 30원 남기는 꼴로 영업이익률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진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코스닥 시장을 또 보게 되면은 코스닥 상장사를 봤을 때 매출은 그래도 2%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9% 줄고 순이익은 28% 줄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뺀 코스피 상장사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은 역시나 작년보다 부진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코스닥의 상위 기업들 쪽에 나오는 대표적인 쪽이 아무래도 바이오주 관련된 쪽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과거 동향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실적도 가시화되고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흐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에 따른 흐름들이 코스닥 시장에도 온기가 좀 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대표적으로 시즌이었죠. 이에 따른 실적 흐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삼성전자 열일했고요.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롯데쇼핑, 이마트 다 경기 민감주 쪽과 그리고 어떤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체들은 별로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LG전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듯이 LG전자의 전장 부분의 강화와 그동안 보여줬던 상고 하저의 실적 흐름과 다르게 하반기도 실적이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번 조정에서도 LG전자는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눈여겨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던 정유나 화학업종 그리고 또 항공업체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실적 분석을 보게 되면 항공화물이 좋았다고는 선전했다고는 얘기하는데 좀 더 면밀히 보게 되면 그보다는 인건비를 깎아낸 그러니까 즉 구조조정이죠. 특히 임금 없이 어떤 무기한 휴가도 보내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와 환율 효과 이쪽에 좀 더 가세했다고 하게 되면 항공주에 대한 실적의 개선 부분들은 아직은 좀 요원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막상 이제 본격적인 물통량이 이어질 만큼의 코로나19가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구조조정도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공주에 대한 매매는 상대적으로 좀 자제하면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대응한 전략밖에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 전망까지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자의 변화를 봤었을 때 아직은 또 불안감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원래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한 14% 늘어날 걸로 추정치가 보여졌었는데 지금 나오는 동향을 계산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수출 동향, 특히 이번에 20일까지 수출 동향도 플러스권을 장담했던 정부의 언급과는 달리 지금 또 마이너스 7% 정도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진하다는 관점 쪽에서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만 이를 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하반기 3분기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또 한국전력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의 동향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우리 시장은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테슬라 $2,000 주당 넘어갔고요. 새벽에 보니까 애플은 뭐 지금 아람코 이후에 $2조 달러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날 장이 안 좋아서 좀 애플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2조 달러를 조금 이탈하긴 했었는데 시가총액 2조예요. 2조가 아니라 2조 달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2,375조 정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다 사고도 남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예. 2018년도 8월 애플이 설립한 이후로 42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 단 2년 만에 두 배가 성장해서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로나19와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 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상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애플의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애플 TV 등 사업 매출이 큰 폭으로 개선된 코로나 수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주식 분할을 4대1로 단행하는 바람에 이달 말부터 주당 가격이 이제 400불 넘는 것이 아니라 약 117불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전에 삼성전자를 보면 50대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로 이제 체질 개선을 꽤 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날아가는 것 아니냐 고점에서 200만 원, 250만 원 수준에서 이제 날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내부 이제 승계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없기 때문에 내부적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아람코 이후로 이제 세계에서 시총 1위 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도 다들 이제 1조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어서 이 기업들도 애플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앞으로 IT 전성시대를 넘어서 IT 대유행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IT 버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겠죠. 회자될 때까지 상승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또 보고 싶은 부분은 팡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나스닥 편입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팡맨 T라고 하면 나스닥 내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이제 넘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보합인데 지금 팡맨 T에 있는 기업들만 오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만 상승을 한다 하면 나스닥 지수가 0.5% 이상 상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S&P 500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애플의 앞으로의 이야기는 조금 더 미국장을 이끄는데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상승은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기술주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헤드를 달 때 기술주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참 애매한 게 다우는 안 올라요. 그렇죠.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뭐 캐터필러부터 해서 못 오르는데 여기는 오른단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주도주가 완전히 마가를 비롯한 테슬라 이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뭐 이 트렌드는 계속 가겠죠? 당분간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애플을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도주로 자리를
매김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성장주가 2차 팬데믹 이후에도 쭉 가는데 부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망에.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감주 중에서 가치주를 예.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음. 지금 가는 대로 이제 언택트 관련된 현재 주도주를 5종목 가지고 간다면 포트 내에서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다우 정도에 있는 경기 민감주, 소비주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했던 부분들을 한 주 정도는 이제 눈여겨보고 마음속으로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연일 이어졌던 우리나라의 증시 이런 조정, 큰 폭의 조정이 나올 때에는 한 주 정도 이제 담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우리나라 장에서는 이미 펼쳐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우에서는 아직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으로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큰 폭 조정 시 이제 5종목 중 한 종목은 경기 민감주와 주도주로 이제 편입을 할 때가 이제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종종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얘기를 해봤으니까 제일 뜨거운 감자는 사실 애플일 수도 있지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 직구할 때는 애플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온리 테슬라. 네. 예, 그래서 밤에 그렇게 모닷컴을 보면서 테슬라의 시간외 가격까지 그렇게 보시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2,000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은 지금 첨보가 16%가 넘게 가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잘 갑니다. 잘 앞으로도 달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전망이고 그리고 테슬라도 아직 상승기는 아직 여유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초에 개최하려던 그 배터리 데이와 이제 주총 이런 것들이 연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유들을 대면서 연기가 되었었는데 연구 결과물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배터리 시장에 이제 게임 체인저로 테슬라가 이제 등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22일 테슬라의 기술 및 투자 설명회인 배터리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에서 연일 미래 기술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고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단가가 높은 니켈과 코발트를 뺀 배터리 제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는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체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소재의 알루미늄을 조금 더 더해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해서 NCMA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니켈 비중을 90% 이상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테슬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달에 있을 배터리 데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험도 하고 있고 배터리 시장의 재편을 꾀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와 다른 양상으로 배터리를 제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부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볼 것은 테슬라, BMW, 폭스바겐까지 이제는 자체 배터리를 생산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와 2차 전지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 기술의 혁신의 장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때까지 2차 전지들과 테슬라는 좀 더 상방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계속해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승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테슬라 여쭤봤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테슬라 S&P 500 지금 4개 분기 회계 연도로 지금 다 흑자가 났고요. 네, 뭐 조건 다 축적시켰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조금 이제 여쭤보는 게 한다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주가는 더? 오히려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한 부분이 그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볼 때는 그렇죠. 그 자금이 유입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워렌 버핏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금 투자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은데 6천억 원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 예전에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것 금은 산출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지 그런 산출물 보관 비용도 들고 그냥 관상용뿐만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버핏이 금에 투자했다라는 헤드라인을 뽑기 시작했지만 조금 더 뜯어보면 버핏은 이제 캐나다의 베릭 골드사의 주식을 2,090만 주 정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의 베릭 골드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실물금 또는 ETF를 매수한 게 아니라 금광 기업입니다. 이 캐나다의 베릭 골드는 금광 기업이고, 그리고 베릭 기업이 이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주당 0.08불 정도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워렌 버핏의 또 시선을 사로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황기의 배당금을 높이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분기별 지급액을 14% 인상했고 배당금이 1년 전 2배의 수준으로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와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금은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연일 말씀드리고 있고 2,500불 정도까지 온스당 금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을 실물로 산 것은 아니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이 업계에 대해서는, 금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그리고 백신도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 미국의 성장성과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고 양적 완화가 이제 주춤하는 그 시기 정도 되면 달러 가치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금 가치는 꾸준히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이제 금융주들을 줄인 이유는 그때까지 금융주는 재미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담은 이 금 베릭 기업에 대해서는 금을 샀다라고 보기보다는 금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과 배당 이슈, 그리고 여태까지 버핏이 이야기해왔던 나는 주식을 사는 것이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해석해볼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어제까지 주가가 빠질 때는 계속 그 얘기 나왔어요. 실물경제 괴리감을 줄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코스피가 몇 달 사이에 1,000포인트가 올라갔다. 60일선 터치하러 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기조가 또 바뀌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변동성은 다음 주에도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코로나가 오늘 30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어때요? 지금 잦아드는 거예요? 코로나하고는 이제 별개로 주식시장이 아니면 다음 주에도 이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일 7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표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4만 명대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2차 웨이브, 2차 팬데믹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고 스페인, 브라질도 사망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직 코로나 이슈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3월 저점부터 2배 이상 올랐던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좋다. 외국인들도 매수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국내에서만 너무 유독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벌써 오늘부터도 다시 이제 외인들이 오히려 다급한 마음으로 바스켓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순 매수가 1조 780억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이제 해석해 보면 개인들의 매수 대기 자금, 예탁금이라고 하죠. 51조 원 가량이 언제 다시 3월이 오느냐, 언제 다시 3월에 저점이 오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빠르게 매수하지도 않고 쉽게 저점에 달려들지도 않고 지수가 연일 폭락하는 어제를 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외인들만 저점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도 K스마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들도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과도한 공포에 투매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도, 개인들이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라는 재미난 시장의 형국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앞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좋지 않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빠질 때 너무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개인도 충분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서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매수 주체가 앞으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외인 이 세 주체가 모두 다 한꺼번에 동반 매수를 하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나라 지수가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빈 바스켓을 채우는 방법을
시장을 강한 하락을 통해서 개인의 물량을 뺏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개인, 기관, 외인들이 모두 다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아직 제한 중인데요. 외인들이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어제 시장을 보면 화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공매도 제한 중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갈 곳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급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3월 공매도 금지 이후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을 읽고 있고요. 향후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 제한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연말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목적에 투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준의 양적 완화 시그널 그리고 재정 부양책이 그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나와야 미국의 대선 일정과 트럼프 백악관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그 사이에서 이야기가 결국엔 합의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짚어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코로나 백신 개발의 성공과 그리고 그 이후에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종목 언택트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한 종목 정도는 경기 민감주로 갖고 계셔야 된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시장 상황 점검을 해 주셨고요. 허반석 의원 잠시 뒤에 저희가 마감 임박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모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모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돈모 리포트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보고 함께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자, 매수가 편입 지정가로 합니다. 5종목 편입 최대한 할 수 있고요. 수정은 3번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손절가 수정 1번이고요. 2종목 설명해 드리고 그중에 한 종목이 시청자 여러분께 선정을 해주시면 포트폴리오에 바로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익률 그리고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 바로 점검합니다. 만나보시죠. 예, 누적 수익률부터 바로 봅니다. 80.4%. 어제 타격이 좀 컸습니다.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좀 잘 버텼는데 누적 수익률 100%대에서 지금 80%. 이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예. 지금 보시면 그래도 목표가 달성하고 빠져나간 종목들이 훨씬 많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글벳 일양만 좀 아쉬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유니온, KCT 모두 다 잘 달렸고요. 한국화보는 손절은 아니고 포트에서 그냥 제외시켰습니다. 첼시스 시원하게 올라가줬었고요. 명성 TNS도 좋은 성적,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지금 손절가 이탈. 다음 보겠습니다. 풍국주정, 코오롱생명과학, 에코바이오 모두 아쉽게 손절가 이탈이 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러셀, 삼성물산, 녹십자, 랩셀. 최근에 넣은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도 모두 포트에서 제외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포트를 좀 확인해 볼게요. 녹십자, 랩셀, 그리고 레몬, 랩지노믹스가 있는데 레몬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좋지 못합니다. 예. 이 의원님, 그동안에 이렇게 포트에서 손절을 갑작스럽게 막 단행이 된 적이 없었는데 조금 운영하시면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네. 그래요. 지금 어떻게 AS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시장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추천주들이 이제 대부분, 손절이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너리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들, 볼 텐데요. 삼성물산도, 이제 손절가를 살짝 이탈을 시키고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종목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선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오는 흐름이고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전자의 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역시나 괜찮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잡아드렸던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제외시키는 걸로 되겠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재 시장 여러분들 상황 보시는 것처럼 하단 추세대 지금 이탈 어제 강하게 이탈을 했다가 오늘 갭 상승시키면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지 라인 부분이라든지 추세를 이탈을 시켰다가 한 3일 이내 바로 주가가 다시 돌아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고요. 일단 지수는 제가 봤을 때 5일선 저항을 받기 위한 상승 흐름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갭 상승 출발해 갖고 5일선 위에서 출발을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이 다시 추세대 상단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조정받은 하단 부분까지 지수가 좀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2,300 한 5, 60포인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물산도 그 정도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어제 이제 랩지노믹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언택트 관련주들하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오늘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종목들 안심하시는 그런 방향보다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만약 수익권이다, 손실권이 손실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면 현금 확보를 하시는 비중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에서 현금을 한 40% 정도는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반등 나올 때는 코로나 관련주들 조정을 받고요. 다시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조정 나온 바닥권 안에서의 그 박스권인데, 요 안에서의 이 박스 흐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의 그 파동이 이런 식으로 수렴을 거쳐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충분히,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올린다면, 역시나 관련 섹터들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두 호가 정도 지금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는데 어쨌든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니까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된다. 손절로 손실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이쪽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크롬부터 해서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레몬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이쪽 섹터들은 크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더 크게 확진자 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할 경우 뭐 마스크가 무지라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레몬과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앞으로 수반되는, 그러면 현재 그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슈로 막 크게 움직이고 하기보다는 물론 뭐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조정 나올 때 이 종목은 이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 이런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레몬은 어저께 이제 한 100원 정도 차이로, 주고가 정도 차이로 목표가 터지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 시장 출렁일 때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유지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쭉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야심차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군, 후보군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까요, 두 종목?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고 이제 당일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이제 단기간에 너무 이제 강하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 이 종목을 이미 급등 나온 종목 왜 가져왔냐? 뭐, 일단, 오늘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냈고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또 반등 역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돼서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뭐 제가 여러 번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히토류 대체제로 해갖고 뭐 미중 무역 전쟁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유니온 머티리얼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으면 좋을지 직접 하단에 번호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죠. 네, 유나이티드 제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의약품 제조 판매를 이제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고 예전에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코로나19 흡입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서 임상이 예정돼 있고요. 필리핀이랑 뭐 이제 한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기존에 이제 주사제가 아니라 코로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 폐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치료제 이슈가 이미 벌써 불거져 나오면서 상한가가 2번 연속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뭐 거의 한 70% 정도 이상 수익이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절반 이상의 조정이 바로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가쯤 매수를 해서 반등 정도 강하게 반등 정도 나오는 것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 급락 그리고 다시 급반등을 노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매일 하루 정도 본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유니온 제가 한 2주 정도 포트에 보유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은 앞으로 미국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가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유니온이 대장주이긴 한데요. 유니온은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본 바로는 약간 흐름이 좀 이상해요. 유니온은 크게 조정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이 나오지도 않고 제가 드렸던 그 목표가인 1,500원을 갖다가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잡으면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유니온을 다시 추천을 할까 하다가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온 그래도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은 이제 그 돌파했던 가격대 부근까지 조정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면 미국, 중국과 약간 화해하는 그런 제스처를 좀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화웨이 제재라든지 트럼프가 또 중국을 때리기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태클을 걸든지 간에 또 한번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단기적인 이제 이런 추세의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종목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종목 듣고 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을 또 선정을 해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유나이티드 제약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 일단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부근쯤 매수를 하신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너무 시가가 강하게 올라간다. 지금부터 이제 종가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너무 강하게 올라간다 하면 좀 매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당히 아래 꼬리가 크게 길지 않게 4만 원 이하로 이렇게 좀 된다 싶으면 매수해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4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 사게 되면 한 4,000원 정도, 한 10%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34,800원입니다. 35,0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항상 보니까 한두 호가 정도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손절을 내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저항 같은 경우도 한두 호가 정도 못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원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